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부채한도 협상 대기 속에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 다우존스 지수만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이 0.5%로 가장 큰 상승폭 기록을 했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지금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주의 주가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간밤 미증시였고요. 필라델피아 지수도 0.36% 강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국제유가도 미국 부채한도 협상을 주시하면서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우리 증시를 살펴보게 된다면 장 초반에는 조금 약하게 시작했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크게 힘을 내면서 코스피는 0.76%, 코스닥은 1.23%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만나보고 계십니다. 양시장 오늘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0.2%가량 상승폭 보여주면서 2,562.54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보시면요. 0.26% 역시 0.2%대 상승폭 기록을 하면서 854.22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전에 살펴보면 좋을 만한 종목도 이분과 함께 짚어봐야겠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장전에 챙겨보면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실리콘트라는 종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실리콘트도 지난주도 신고가를 신고가라기보다도 이 올해 안에서 연내 최고 가격을 좀 쓴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이번 주초와 주초 좀 받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약간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트 같은 경우가 이 화장품 업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아니죠. 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구입을 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화장품 업종일 수도 있고 유통 업종일 수도 있고 그 중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화장품 업종이 지난주에 좀 각광을 좀 받았는데, 근데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그런 그 숙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의 비중이 26%, 그리고 이 일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실리콘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와 어떤 중국 간의 정치적 이슈나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제한적인 움직임이 갔을 때 화장품 업종의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는 이 리스크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 이런 중국 리스크 외에 어떤 미국 쪽과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서의 그 소비 심리나 트렌드에 대한 부분만 좀 챙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 화장품이나 이런 트렌드도 이 중저가 이 화장품 쪽에서의 수요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K-뷰티, K-컬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이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트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작도 괜찮죠. 지난 3년간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이나 7.8%까지 달성한 모습 봤을 때 이 실리콘트 그 화장품 업종 안에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제조업체보다는 이 실리콘트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좀 접근하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실리콘투 중국 비중이 없는 게 참 이채로운데요. 그 다음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도 거의 지금 어떤 주가에 대한 바닥 다지기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돼서 이제 에이스토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약간의 좀 반도체나 여러 가지 엔터주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주도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이트한 그런 종목들 매수 관점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할 만한 종목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제작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많이 인기가 있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또 제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호평이 좋았습니다. 빅마우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제작하는 업체들은 나중에 어떤 주가나 매출이나 봤을 때는 제작을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작 편수가 이제 늘어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향후의 어떤 매출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85억, 우영 효과도 좀 있었던 상태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 지금 5개 이상의 제작을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은 거의 140억 이상까지도 증권사에서는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영우도 전 세계적으로 핫했던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에이스토리에 대한 재적 편수는 계속해서 지금 가는 상태고요. 좋아지는. 근데 이제 이 우영우 전후로 봤을 때 주가가 거의 횡보 수준에 있죠. 그런 점에 봤을 때 오히려 실적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 주가가 안 움직이를 봤을 때는 계속 저평가 수준에 저는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어떤 이 OTT 업체들 올해 상반기 때 좋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OTT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 드라마 역량 강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실리콘투에 이어서 에이스토리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이 두 개 종목 예상 체결가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죠. 실리콘투인데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라는 점이 요즘 화장품 관련주들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는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다가 0.11%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4,720원대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에이스토리였는데요. 우영우 관련주로 한때 시장의 주목을 많이 끌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0.97% 상승하면서 29,9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표정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로 화두인데 오늘 SK하이닉스가 1.02%로 가장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삼성전자는 보합 출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은 0.5%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시장의 또 다른 화두는 외인 매수세인데 현대차와 기아에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상승불 켜면서 오늘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만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선 HLB만 유일하게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간밤 테슬라 상승의 영향으로 LNF가 2%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입니다. 최근 좀 달려가던 JYP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좀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만 유일하게 상승불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오늘 39,500원대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약보합으로 오늘 유일하게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예상 체결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0.2%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였는데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18원대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로는 좀 낮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나란히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앞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 지수보다는 조금은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오늘 안정적으로 0.2%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37% 상승 2,566.47포인트로 오늘장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보시면요, 0.23% 상승 나오면서 854.03포인트로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양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코스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역시 붉은빛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물론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0.29%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0.1%가량 약보합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2차 전지 세일 쪽으로 좀 강한 모습 그래도 보여주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1% 넘는 상승폭 만들어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은 0.4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강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운수장비 쪽 역시 강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어제 누리호 발사 3차와 관련해서 상승을 좀 크게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기아 나란히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닥도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뭐 중간중간 파란 불빛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붉은 분위기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0.85%, 에코프로는 0.53%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역시 LNF가 강합니다. 1.39%.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충전 관련주들 함께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JYP 엔터테인먼트 앞서서 예상 체결가 살펴봤을 때는 하락 흐름 예상이 됐는데 오늘 다시 힘을 내면서 1.14%까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포스코 엠텍이라던가 하이드로 리튬 관련주들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강원에너지도 역시 3.74%까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다만 반도체 쪽이 좀 힘을 못 내고 있네요. 반도체 쪽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 자세한 프로그램 매매 동향, 수급 동향 어떤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장 초반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0.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건설업 쪽이 오늘 많이 오르네요. 건설업 쪽이 왜 오르는지 좀 궁금하고 전체적으로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선물 쪽에서 1,800억 계약 정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장 초반인데 좀 많이 파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406억 순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는 183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590억 정도 이렇게 외국인은 팔고 있고 선물에서도 좀 팔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차익 실현에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삼성전자 보니까 아까는 프로그램 순 매도가 약하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약하게 다시 순 매수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 약하지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들은 뭐 어제 좀 올라간 게 있죠. 그래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자, 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크게 지금 팔고 있고 사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많이 팔고 있는 게 이제 보이네요. 에코프로 BM이 프로그램 매도로 56억 오늘 팔고 있는데 주가는 1.5% 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오늘 프로그램 매도로 127억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반등이 장중에 있었죠. 오늘도 1%의 반등세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이어지면은 장중에 계속적으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장 초반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이게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LNF도 오늘 14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
에도 불구하고 2.4%.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5거래일 동안 10% 넘게 이렇게 오른 게 뭐 이런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프로그램 순 매수 쪽으로 좀 가서 보시면요. 뭐 코스피 쪽에서 크게 사는 건 아니지만은 13억 순 매수를 보이고 있는 SK IE 테크놀로지 여기가 2.4% 이렇게 오르고 있고 현대차 오늘 뭐 약하지만 한 11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플러스 0.5%. 여기도 또 코스모 신소재 14억 정도 들어오면서 2.2% 계속적으로 장 초반에 이쪽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쪽에 계속적으로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고 이수 페타시스 최근에 주가가 좋았죠. 계속 AI 관련해가지고 IT 관련해가지고 뭐 여기서 밀고 저기서 밀고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프로그램 14억 순 매수 들어오면서 오늘도 1%가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 프로그램 순매수 코스닥 쪽을 좀 보시면 동진세미캠 최근에 뭐 3만 원 밑에 있다가 36,000원까지 급격하게 20% 정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13억 정도 이렇게 장 초반에 들어오고 있고요. 성우하이텍 12억 정도의 프로그램 순매수에 플러스 3.6%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쪽으로 다시 가서 집중해서 보면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았었죠.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네요. 30억 정도 나오면서 주가는 1.6% 빠지고 있고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프로그램 순매도 29억 나오면서 4%, 현대 로템 마이너스 23억 프로그램 순매도 나오면서 1%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오늘 140억 프로그램 순매도가 몰리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1.9%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프로그램 순매도 66억 몰리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2.11%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보니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쪽이 뭐 최근에 조금 올랐던 걸 좀 뱉어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가 이 증권사들이 그 전에부터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했죠. 뭐 그리고 뭐 누리호도 약간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 수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원자력 그리고 방산 뭐 이런 그 섹터 부분이 그나마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방위산업 같은 경우가 어떤 실적, 증권사 목표 주가를 상향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정부 쪽에서의 정부 쪽에서 이 방산 사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그 차익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방산주들 안에서도 이제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G7 정상회의도 참석한 거 봤을 때 추가적인 어떤 또 방산에 대한 세계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에 대한 사고로들 그 기미는 잘 확실하게 보이진 않죠. 오히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후가 어떤 전쟁에 대한 후속 처리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난주에도 지뢰 제거 장비나 긴급도 후송 차량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품목도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라기보다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차장님, 간밤에 또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도 전일 간밤 미국 시장에서 4% 넘게 거의 5%에 육박하는 상승폭을 보여줬고, 또 우리나라 시간의 거래에서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튀어오르면서 지금도 휴맥스 홀딩스가 상한가 안착을 한 모습인데, 자, 오늘 충전 관련주들 대응해 본다면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 종목들을 좀 선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어제 시간외로 좀 많이 올랐었죠. 휴맥스 홀딩스로 그렇고 벤홀딩스로 그렇고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이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은 이 전기차 충전 쪽도 이 시장이 당연히 커지는 부분이죠. 이 올해가 지금 현재 추산으로 본다고 했을 때 올해 한 충전 쪽에서의 시장 규모가 한 550억 달러가 지금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2030년대 7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6배, 3천억 이상, 4천억 달러까지도 이 충전 쪽 시장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충전 쪽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작 단계겠죠. 이 개발이나 이런 부분의 사업이나 부분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휴맥스가 미국 모비우스죠. 이 모비우스와 공동 개발과 사업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또 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하는 업체보다는 캐나다에 대한 어떤 지분을 좀 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휴맥스가 전기차 충전 쪽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휴맥스 조금만 좀 신경 써서 좀 트레이딩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형 사들도 이제 충전 사업에 좀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관련 대형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챙기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이제 관심 있는 데가 포스코 홀딩스 이쪽 관련 포스코 그룹 오늘 주가가 괜찮습니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1.5% 왔다 갔다 하고 포스코 퓨처엠, 엠텍 같이 좀 강세인데 포스코 관련주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포스코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긴 하지만 우선 철강주들 지난주도 어제 좀 조선업종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판 협상이 하게 됐죠. 인상이 크게 나오지 않지만 소폭 인상이 되면서 이 포스코 홀딩스 그룹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마진 구조도 긍정적인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뿐만 아니라 철강 업체들 이 원가 부담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덜어줬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투자에 대한 온기는 좀 불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의 철강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약간 좀 먼 얘기죠. 좋아질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시기가 언제 정도 다 온다라고 좀 언제 온다라고 좀 단언을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이 부동산 경기 지표는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홀딩스 영업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은 분명히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잘 돼야 나머지 포스코 그룹주들 원자재나 전기차 관련 원재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좀 원활하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성욱 차장님께서 짚어주셨던 실리콘2 비롯해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화장품주들 대형 업체들보다는 토니몬이나 이런 좀 중소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지난주에도
이 화장품주들이 대형사들보다도 중소형사들의 주가가 좋았죠. 아직까지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이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쪽에서의 아직까지 좀 중점을 하고 있는데, 이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많이 타락을 했죠. 판매 부분도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디지털 화해도 많이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 비중보다도 이 다른 지역에 대한 다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중소형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대형사들보다 중소형사로 좀 접근을 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우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상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는 0.45%, 코스닥은 0.54% 상승폭 기록을 해주면서 빨간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외인 수급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기관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 매수세가 순매수세에서 지금 순매도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그 물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 여전히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이분과 함께 개장 시황 한 번 더 분석해 보고요. 실시간 특징주에 이어서 따라가 말어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어쨌거나 초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초반에는 좀 흔들리다가 점차적으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긍정론자로 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부채 협상이 약간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이제 72시간 전에 좀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이 되기 전에 일부 결과가 좀 도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2차 전지 쪽이 약간 부진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조금 끌어내렸었는데 다시 한번 전거래부터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스피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주도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을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DDR5에 대한 기대감,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과거에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이런 성장폭을 본다라고 한다면 4에서 5로 넘어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감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업황도 다들 아시다시피 바닥론이 워낙 많이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도주로 좀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좀 더 강한 시장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이탈하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금액 자체도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깊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게 또 이제 전반부에는 좀 빠지다가 후반부에 좀 많이 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일단 수급을 좀 추적을 하되 조금은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환율 자체도 조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에 대한 좀 긍정적인 좀 시각들이 생긴 것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무난하게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이 미국 시장의 상승에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창훈 본부장님께서는 긍정론자로 변모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무난한 흐름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전 거래일부터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우리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의 흐름을 받아서 오늘 2차 전지, 전기차, 심지어 충전주까지도 훈풍이 깃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 물론 외인 이탈세가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수급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추적을 하시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무난한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각각의 이슈들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들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시장 흐름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양시장에서 어떤 특징주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입니다. 삼성전자, SKI테크놀로지, 코스모신소재, 포스코퓨처엠, SK이노베이션까지 5개 종목입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죠.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LNF 오늘 상승 탄력 잘 받아주고 있는데 가장 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윤성 FNC, KG ETS,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특징주 삼성전자, SKI테크놀로지, 코스모신소재, 포스코퓨처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5개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SK하이닉스와는 좀 다른 표정으로 흘러가면서 그래도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오늘 전반적으로 포착된 이 5개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저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네. 또 이제 긍정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다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었고 이제 그 전에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네. 디램의 재고에 너무 시장이 좀 포커스를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은 좀 달라진 상황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생성형 AI 쪽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DDR5가 사실 작년에도 얘기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 관련주 중에 하나인 아비코전자가 급등을 엄청나게 좀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DDR5에 대한 이런 이 대규모 생산 기대감이 좀 열리면서 해당 종목이 좀 굉장히 강력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됐을 때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 부분에서 좀 기회가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제재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주가가 굉장히 높았던 삼성전자가 지수가 눌리면서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빠졌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 하락할 때 좀 강력하게 지지를 하려고 노력했었던 라인들, 그리고 최근에 돌파 시도를 정말 여러 번 했었던 그 라인들을 갭 상승으로 좀 뚫어버렸거든요. 삼성전자에서 갭 상승을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갭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반도체 재고가 어쨌든 바닥론 쪽으로 이제 과잉해서 이제 이 사이클 자체가 바닥권으로 왔고 과거에 2차례 이런 상황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때부터 반도체의 상승력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부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앞서 말씀드린 2가지가 지금 붙어준 상황이어서 이런 모멘텀 자체는 좀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거래일 연속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사실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올 때와 비교했을 때는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거의 한 50%에서 60%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도체 쪽이 대규모 상승력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붙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도 사실 수급에 이런 받아낼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는 쪽이 또 반도체이다 보니까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거 포진되어 있고 또 지수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섹터이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력이 나오면서 대규모 투심이 좀 개선이
마련이 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FOMC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중단을 좀 시사하고 있고 뭐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8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기술주들이 약간의 조금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많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도체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왜 오늘 다우는 조금 눌렸어도 나스닥은 여전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은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셔도 이제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지금 하창원 본부장님의 어떤 시각 변화와 함께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산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부분이지만 한동안 좀 냉랭했던 게 사실인 반도체 업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에 조금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고 간밤 미증시 상황을 살펴봤어도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마이크론을 빼고는 반도체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단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라는 종목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드문 갭상승도 어제 시장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살펴봤을 때 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감산 효과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거기다가 뉴스가 하나 더 있는 게 외국인 보유율이 1년 전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뉴스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특징주 5개 종목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삼성전자 한 번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특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스닥으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NF, 동진세미캠, 윤성FNC, KGETS, 현대에버다임 이렇게 5종목이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 보셔도 현대에버다임만 2%가량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다른 4개 종목들 특히 LNF가 오늘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코스닥에서 보면 좋을까요? 네, LNF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후발로 충분히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생겼던 종목인데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강력하게 차익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좀 같이 좀 끌려 내려갔었던 전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주가의 위치가 지금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그 이제 시장 라인 정도까지 해당 종목은 좀 주가가 빠졌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일단 뭐 증권가 리포트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사실 이제 이런 2차 전지 쪽에 워낙 강력한 상승력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좀 약간의 차익 매물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눌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바인더 계약이라든지 앞으로 산업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소급해서 주가의 선반영이 나온 종목군들도 충분히 있지만 뭐 LNF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약간의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좀 접근을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고객사가 다변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해당 부분에서는 충분히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다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한참 이제 급등력이 나올 때 제가 이제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라든지 삼성 SDI랑 관련된 종목군들 좀 소개를 많이 드렸고 그때 이제 상승력이 많이 나왔는데 좀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드렸던 LNF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가에서 좀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만약에 다음번에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력이 좀 덜 나왔었던 이제 아무래도 고점 라인 부분만 다시 갱신을 해주면 매물적인 부담감이 없는 종목으로 수급 쏠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성장 모멘텀, 산업의 성장성 해당 부분들을 봤을 때 2차 전지는 위치 에너지만 낮으면 사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현재 LNF를 가장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LNF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2차 전지 코스닥 종목이기도 하고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달려나가는 동안 물론 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만 기대한 만큼은 함께 가주지 못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LNF라는 기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되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LNF 혹시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면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의 말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 특징주 양시장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LNF에 대한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봤고요. 자, 오늘 과연 시장에서 이 종목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말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SY인데요. 자, SY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고 어제도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15.14%. 그리고 지금 뭐 상승을 이어온 거래일만 해도 저희가 양 손가락이 좀 부족할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왔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오늘도 지금 뭐 거의 4%에 육박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일단 관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주가가 지금 좀 꼬리를 만들어서 지금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주가가 10% 정도 상승력이 나왔죠.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15%를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기타 다른 이제 재건주들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같이 해외 출국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 마감을 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 15%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후발로 좀 비슷하게 상승력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가 거의 상한가 기준가로 좀 선정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4,400원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선정을 해오긴 했었는데 일단은 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출국에서 이제 이틀 동안에 이런 장관급 만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또 추가적인 지원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급등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 과거와 좀 차이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어서 실질적인 얘기가 있었다라는 점, 또 이제 장관급에서의 이런 좀 긍정적인 만남들이 있다라는 점, 과거에 그냥 이제 재건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확장이 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관련주들은 지금 얼마든지 수급적인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인 섹터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해당 섹터를 보실 때 사료곡물 쪽이 좀 급등이 나오게 되면 해당 종목이랑은 전 반대 섹터거든요.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뭐 구지역이라든지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좀 같이 상승력이 나오긴 했지만 특정 섹터가 강력해질 때는 기타 반대 섹터가 조금은 눌리는 흐름들이 전거래일에도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곡물주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축 자재 기업인데 특히나 이제 글라스 울 패널이나 데크 플레이트 쪽에 대한 판매 호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 단에서는 뭐 5% 정도밖에 상승력이 나오지 않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좋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관련된 데크 플레이트라든지 글라스 울 패널 쪽이 지금 전체 매출이 한 60%가 넘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이런 자재에 대한 이슈가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테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 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산업적으로 해당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이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으로 좀 포함이 되는 게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양옆에 패널이 있고 안에 이제 그 자재가 들어가 있는 거고 통상적으로 보시는 그 부품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재건을 할 때 가장 빠르게 건설을 할 수 있는 게 모듈러 주택이거든요. 이게 설치도 편하고 뭐 이 철거도 좀 간편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빠르게 이제 사람들을 좀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좀 필요한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샌드위치 패널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점유율이 높은 기업으로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거래일 동안에 이제 그 원희룡 장관과 더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이 또 만나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일단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홀딩 전략으로 드린 게 전거래일에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평선과의 이격이 좀 상당히 많이 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조금의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들어온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다음 거래
내일에도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오늘 일부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거래량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전거래일 종가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들이 더 매력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도 오늘 포착이 되고 있고 일부 종목들은 어제 워낙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SY는 상승 탄력 어쨌거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좀 상승을 좀 오랫동안 이어온 만큼 SY에 대해서 관망 의견 주신 하창환 본부장님이셨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도 샌드위치 패널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모듈러 주택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전 거래일에 종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 확인이 된다면 SY 관망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SY는 관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가격 전략까지는 듣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따라가 말어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따라가 말아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조선주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LNG선의 판가도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삼성중공업 저희가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업황 자체가 워낙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기대가 됩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일단은 성과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고부가 선이죠. 이 IMO 2020이라는 국제 회사 기구에서의 발표된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친환경적인 이제 LNG선 같은 고부가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관련된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또 이제 비싼 제품이죠. 컨테이너선 같은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 걱정은 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전에 상승력이 나왔었던 그 수준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협상 기간도 상당히 좀 긴다라고 했을 때 한 번 정도의 상승력으로는 사실 최근에 성과 상승으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효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모잠비크라든지 이제 또 카타르에 대한 대규모 수주들 좀 이연됐었던 것들이 있는데, 해당 부분들이 하반기에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연초에 좀 제시를 했었던 이런 수주 목표치도 충분히 좀 달성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 대부분 절반 이상의 이런 이 조선주들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높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장부가에 반영이 되는, 조선업 특성상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좀 대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좀 가장 많은 이제 잔금들이 치러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에서의 이제 실적들이 좀 가시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18년, 19년부터 쌓여있던 수주들이 반영이 되면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는 더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업종 턴어라운드 부분과 최근에 이제 고점 부분들을 이제야 막 갱신을 하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계속해서 저희가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도체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 업황에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섹터가 바로 이 조선 업황입니다. 서서히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고 성과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하창환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5,700원부터 5,900원까지 사실 아까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1% 정도 이내여서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5일선과 이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기회는 더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하단 라인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6,650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2년과 21년 정도의 좀 상승력이 나왔을 때 중반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해당 부분부터는 거래량을 좀 동반한 상승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3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이렇게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조정이 강력하게 나왔고 좀 뚫어주는 좀 기본적인 중요한 라인이 다시 한번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업황이 물론 좋아지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켜야 될 손절 라인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6,6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중공업 0.17%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종목들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흐름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0.58%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세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양시장이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